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양진물보이라는 분이 30대 이제 진입하시는데 10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 초반에 중형 SUV 하나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해놨는데요. 정보를 자세하게 적어주진 않으셨지만 적어주신 정보대로 제가 그거를 유추해서 차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 바로 위에 에드플랜님이란 분이 적어주신 요거 짧게 조금 읽어보고 이거에 대해 말씀을 짧게 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30대 중반이시고 4000 언더로 펀카, 좀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를 좀 찾아보고 계신데 세컨카로 캠핑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시네요. 모델 3는 이제 테슬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기차 공포 시대라 시세가 좀 내려갔고, 단점이라고 하면 지방이라 서비스 센터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지방에 계시나 봐요. 확실히 테슬라는 지방의 서비스 센터나 이런 게 조금 좀 불편하긴 할 겁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리고 G70 3.3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이쁘고 고급스럽고 6기통인데 단점이라고 하면 미션이 좀 답답하고 스포츠 세단 치고 세팅이 컴포트하게 되어 있다. 미션이 반응이 좀 답답하다거나 좀 세팅이 컴포트하다, 이거는 약간 조금 주관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찌 됐건. 그리고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멋있고 마음에 다 드시나 봐요. 근데 이제 단점이 보험료가 비싸고 미국차 수리비가 미쳤다. 이거는 사실이죠.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체가 와인딩하기엔 좀 불안정하다. 이것도 약간의 좀 케바케인 것 같긴 해요, 사람마다.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세팅이 개 미쳤고 딱 이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륜이지만 스포티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단점은 현대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BMW M135i 작은 해치백 스타일의 다부진 디자인의 배기고리 엔진음이 매력적이다. 단점이라고 하면 전륜 기반 4륜이고요. 비용이 제일 비싸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영상에 나온,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고 댓글 달아주신 건데 330i를 제외한 이유는 기존에 타고 계셨던 차가 F바디 320 디젤이었어서 다른 차를 타보고 싶어서요 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 달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M3나 M4 같은 것도 아니면 벤츠 AMG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더 적어주진 않으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이분이 이런 좀 펀카를 찾아보고 계시긴 하지만 극단적인 그런 흔히 말하는 쏘는 그런 차까지는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3, M4 당연히 주행 성능이랑 그런 걸로 하면 그런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고 관리하기도 좀 쉽지 않고 수리비도 정말 만만치 않고 이 머스탱보다 훨씬 더 비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조금 배제하시고 이렇게 고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유추를 해 봤을 때는 일단 모델 3랑 머스탱은 제끼고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G70이랑 아반떼 N, BMW M135i 요거 세 개 중에 조금 저 같으면 좀 고를 것 같긴 한데요. 찾아보셨겠지만 아반떼 N이랑 지금 M135i랑 가격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날 겁니다. 중고차 시장에서요. 이게 M135i가 신차가가 이제 한 6천에서 6천 초중반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새 차 같은 중고 매물이 한 4천 정도면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반떼 N은 한 2천 정도, 2천 초중반 정도 주면은 괜찮은 중고 매물을 아마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이 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전 차주가 차를 운전을 좀 험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관리를, 이런 고성능 차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 차의 상태가 천지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거는 다 어차피 가능성이니까 그냥 제껴두고
단순히 차량 비교만 해놓고 봤을 때는 디자인은 저는 G70이 가장 이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반떼 N이랑 BMW M135i랑 비교해 봤을 때는 펀카의 느낌은 조금 덜 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휠베이스도 조금 더 길고 뭔가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세팅을 또 얘네들이 또 포기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팅이 여기 적어 주셨다시피 좀 컴포트하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 아반떼 N이랑 BMW M135i 두 개 중에 저는 고르는 게, 저 같으면 고를 것 같은데, 나이가 지금 20대도 아니고 30대 중반이신데 스타렉스도 하나 갖고 계셔서 그런진 몰라도 거의 대부분 혼자 타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적어주신 걸로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아반떼 N이나 뭐 M135i나 둘 다 뭐 나쁘지 않고 꽤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펀카, 운전의 재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아반떼 N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오로지 그냥 나 혼자만 느끼는 운전의 재미가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아니면은 뭐 주변에 약간 이런 시선 같은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신경이 좀 쓰이냐, 뭐 좀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정말 그냥 내가 정말 운전을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은 게 최우선이다 라고 하면 이 아반떼 N만한 가성비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약간의 조금 고급 느낌도 좀 내고 싶고, 약간 프리미엄 느낌도 좀 내고 싶고, 주변의 시선 뭐 좀 그런 것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라고 하시면 아반떼 N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차도 없습니다. 또 사실 좀 극과 극이긴 한데요. 나의 펀 드라이빙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시면 저는 아반떼 N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차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수리 정비 하는데 그래도 이만한 가성비가 전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M135i도 정말 좋은 차고 뭐 좋지만 여기 적어 주셨다시피 전륜 기반의 이거 4륜이거든요. 조금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고, 펀 드라이빙으로만 보면 저는 아반떼 N이 최고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에드플랜님이 댓글 달아주신 거에 대한 얘기를 짧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여기 양재물 보이님이 달아주신, 이제 20대 후반이신 것 같은데 이제 30대 진입하신다고 하셨고요. 10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 초반 요 정도 차량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차를 미리 찾아놨거든요. 제가 원래는 아마 결혼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스포티지나 뭐 투싼 같은 차를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가격 차이가 뭐 많이 나지 않고요. 기왕이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좀 한 번에 윗급으로 올라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차량들을 갖고 왔고요. 국산차냐 수입차냐 이런 거를 조금 적어주지 않으셔서 좀 너무 광범위하긴 하고요. 또 이게 구매하시는 목적이나 용도 같은 걸 제가 좀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적어주신 정보대로만 제가 유추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차는 미리 찾아놨습니다. 첫 번째 차량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산타페 TM이고요. 디젤입니다. 2.0이고요. 4륜은 아닙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19년식에 10만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2,050만 원입니다. 5년 됐고요. 10만 킬로 탔으니까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그냥 무난하게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 이력 먼저 볼게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사실상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내차 피해 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러면 뼈다고 당연히 안 먹었을 거고요. 외판 교환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에 이 정도 SUV면 가성비가 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막 30대에 접어드셨는데 뭐 산타페 이 차량이 뭐 이렇게 전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투싼이나 스포티지도 충분히 좋은 차고 오래오래 탈 수 있는 차긴 한데요. 이건 사실 그거보다 한 체급 위의 차량이죠. 이 차를 아마 구매하시면
결혼을 무슨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결혼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쭉쭉 오래 탈 수 있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다라고 생각하고요. 야, 디젤인데 이거 앞으로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못 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만 질리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최소 한 7, 8년 이상은 탈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저는 이 산타페 디자인을 아주 좋아합니다. 무난하면서도 나름 꽤 세련됐고요. 지금 새로 나온 산타페가 디자인이 똥멍청이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아마 보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요. 이때 요 디자인이 저는 정말 모던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게 전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질리지 않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옵션이 익스클루시브라서 꽤 좋을 걸로 예상되고요. 보시다시피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옵션 보시면 열선 핸들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LED는 안 박혀 있고요. 아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었죠. 차선 이탈 경보는 있고 후측방 경보가 없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 앞뒤로 다 있고요. 오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레인 센서가 빠져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요. 그런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됩니다.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되고요. 열선 시트 앞뒤로 다 있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는 아주 좋은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랑 비슷한 차량을 하나 좀 더 갖고 왔습니다. 오늘 좀 제가 앞에 좀 시간을 좀 많이 날려먹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두 번째 차량 바로 보시죠. 기아 더 뉴 소렌토 디젤 2.0이고요. 마스터 등급입니다. 아이고 19년식에 똑같이 한 12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키로수가 한 2만 킬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한 2,050만원. 보험 이력 먼저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내역이 33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보시면 외판 교환도 없습니다.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를 먹을 수가 없죠.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산타페 TM이랑 거의 사실상 같은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긴 한데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게 조금 다르죠. 겉모습이 저는 이게 좀 너무 노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디자인이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제가 좋아하는 현대 LF 소나타처럼 그냥 무난하지만 그러니까 막 확 끌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확 이게 정내미가 떨어지지도 않는 무난하면서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량은 실내에 이렇게 꼬냑 시트, 황토방 시트가 들어가서 조금 그래도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시트 이런 느낌도 나름 조금 이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보시면 옵션이 거의 같을 거거든요. 이 차량도 지금 마스터 등급이라 옵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옵션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LED 램프가 박혀 있네요. 근데 썬루프가 빠져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둘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산타페랑 차이점이 뒷좌석 커튼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전동 시트가 동승석까지 들어가 있고요. 두 차량 모두 메모리 시트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옵션으로 보면은 정말 좋다. 둘 다 산타페든 요 소렌토든 이렇게 보여지는데 둘 다 가격이 지금 거의 같죠. 한 2천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이 두 차량 중에 어떤 차를 구매하셔도 정말 크게 질리지 않고 쭉쭉 오래 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같은 소렌토인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또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똑같이 기아 소렌토인데 4세대입니다. 신형이죠.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이고요. 디젤 2.2 모델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20년식
연식이 21년형이긴 한데 아무튼 연식이 1년 더 좋고요. 키로수는 뭐 거의 같습니다. 12만 8천 킬로, 한 13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가격은 2,290만 원. 보험 이력 한번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인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 번호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차량은 뭐 렌트 이력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2024년에 소유자가 바뀌고 이제 차량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내차 피해 내역이 좀 있는데요. 210만원, 170만원, 140만원, 65만원, 55만원, 뭐 타차 가해 금액도 조금 있는데 금액이 막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보시면 오른쪽 휀다 단순 교환만 하나 있습니다. 뼈다구 안 먹었고요.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2,290만원이면 대충 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소렌토랑 한 250만원 정도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키로수도 뭐 크게 거의 차이 없죠. 한 10,000km 정도? 연식은 1년 더 좋고 이러면 한 2,300만원 정도 더 쓰시고 이걸 가시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소렌토의 디자인이 워낙 좀 호평이 많아서,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서 요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2,300만원도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갖고 와봤고요. 디자인은 뭐 저는 이 신형의 디자인이 뭐 꽤 나쁘지 않고 이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내가 조금 좀 브라운 시트나 황토방 시트나 그런 게 조금 더 이쁘긴 한데 이 차량은 그냥 검정색 시트네요. 옵션도 아마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막 엄청 좋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갔다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좀 추가가 좀 돼 있네요. 한번 보시죠. 열선 핸들이 있고 전동 트렁크 있고요. LED 박혀 있고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다 들어가 있고요. 레인 센서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 블루투스 다 되고 열선 시트 앞뒤로 다 있고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없네요. 이 정도면 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구형 소렌토랑 옵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이 더뉴 소렌토랑 이 산타페 TM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었죠. 제가 일부러 조금 옵션이 좀 좋은 연식이랑 옵션이 좀 좋은 차를 좀 찾아왔는데 그래도 한 2,300만원 더 주고 그래도 조금 더 신형인 이 차가 더 좋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차도 그래도 한 대는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입차를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BMW X3고요. F바디입니다. X드라이브 20D M 에어로다이나믹이고요. 17년식에 13만 8천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2,150만원입니다. 7년 됐고요. 대충 한 14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주행한 뭐 앞으로 더 오래오래 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험 이력부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2회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사실상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 내역은 190만원, 300만원, 27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차 치고 뭐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외판 교환이 혹시 있을까요? 교환도 없네요. 교환이 없으면 뼈다구를 먹었을 수가 없죠.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도 있다라는 걸 같이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국산차가 옵션이나 뭐 그런 수리 정비 그런 좀 가성비나 그런 건 확실히 있지만 수입차로 가더라도 지금 이 차량도 수입차 치고는 물론 그래도 국산 차량에 비해서는 훨씬 뭐 정비나 수리하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에 비하면 그나마 애프터마켓이 조금 잘 돼 있고 조금 약간 개꿀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수리 정비하는데 2,150만원이면 물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국산 차량들보다 연식이 그래도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이 정도도 충분히 가성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은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컨티넨탈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이 전 차주의 성향을 대충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타이어를 뭐 몇 번은 적어도 한 두 번 이상은 갈았을 것 같은데, 컨티넨탈 타이어를 끼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차량 정비나 관리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돈을 아끼지 않는 구매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고요. 실내는 뭐 그냥 깔끔하고요. 대단할 건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국산 차들보다는 소렌토, 산타페 이런 거보다는 옵션이 확실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도 약간의 그 비슷한 돈을 주고 2150만 원인데 비슷한 값을 주고 수입차의 프리미엄을 조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뭐 이런 옵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옵션이 어떨지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열선 핸들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고 HID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 방 경보 같은 그 주행 보조 옵션들이 빠져 있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는 앞뒤로 다 있고요. 오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레인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크루즈입니다.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되고요. 열선 시트 앞뒤로 다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있지만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요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뭐 보시면 아실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BMW의 SUV 차람 이런 X3나 X5 이런 SUV 차량들은 카푸어의 느낌이 특히나 더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우려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X3랑 소렌토 4세대 그리고 더 뉴 소렌토 그리고 산타페 TM까지 전부 디젤 차량인데요.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